일어나셔서 소득과 생명을 말씀하신 후 건의하실 말씀을 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의는 30초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자를 지정하여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종이 드신 분.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동 중재지원의 간사 백기훈입니다. 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동을 지나는 지방로 861호 과양제철소 광양항 국가산단과 호남고속도로에 있는 중요한 도로로 대형 차량의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좀 많습니다. 특히 동 입구인 무형아파트 앞 삼천리 자전거 상거리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삼천리 자전거 앞 교통섬 공원의 높이를 낮게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지금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좀 낮춰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아까 손 대신 저쪽 두 번째 줄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경동 갱노당 부회장 이재만입니다. 지금 목소리가 감기가 이상합니다. 예, 저는 갱노당에 속해있기 때문에 갱노당에 가는 건의를 우리 시장님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속해있는 갱노당을 말씀을 드리면 회원이 35명인데 1년에 4분기를 해서 163만원이 지급돼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로 치면은 1인당 45,000원, 날로 치면은 1인당 하루에 130원. 이거 갖고는 도저히 운영상에 내밀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인들에게 1인당 2,000원이나 3,000원을 거출해서 또 심심하면은 먹을 것을 사다가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간양시의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갱노당이 318개, 우리 강릉로는 18개입니다. 약 한 528명. 그런데 최소한 또 1인당 한 250원, 1인당 하루에 250원꼴을 맞춰줘야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 35명에서 결과적으로 약 한 270만원, 그러면 163만원에서 결과적으로 약 한 94만 8천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은 318개 갱노당을 다 채워놓는다 하더라도 368, 약 한 1억 9천 480만원 정도 재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나마 날로 늘어나는 노인 복지에 이렇게나마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돌봐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노인 복지를 해주려면 최대로 저희들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하루에 130원꼴이라면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뭐 최소한 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200원꼴 하더라도 1인당 1년이면은 결과적으로 728만, 72,800원. 그리 정도는 해줘야지. 결과적으로 하루에 130원. 글쎄요, 이거 연으로 쳐서 전체 35면 1년치를 치면은 162만원이 큰 돈입니다만은 1인당 계산해갖고 날로 치면 하루에 130원꼴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금액이 적어서 오늘 제가 좀 강력히 우리 강릉동 갱노당 부회장으로서 우리 시장님에게 꼭 건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좀 올려서 넉넉이는 않더라도 그래도 시 재정에 맞춰서 올려서 적당히라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동 경무관 부회장님이신데 숫자에 아주 밝으시네요. 그냥 메모도 안 보시고 숫자를 정확하게 다 외우시고 계셔서 제가 감탄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나름대로 전국적인 형평성, 기준, 또 지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는 어르신들 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도 젊은 날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 사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회장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안 되는 사유를 바로 가서 말씀드리고 되면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저기 속도가 저기 바로 뒤에 분이 빠지셨습니다. 저기 일단 질문하신 분은 그냥 선착순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평생교육관에서 수강하고 있는 강기수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전부터 교육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차장이 만약에 다 찼을 때는 어디다 주차를 하게 되냐면 그 광명 중학교 옆에 보면 주차장이 좀 항상 비어 있어요. 거기다 주차를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그 기구 있는 데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새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저희만 다니는 게 아니라 고등학생들이 참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육관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 길로 가면 학교를 빨리 가니까 올라가는데 저희도 거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 보면은 돌계단이 있어가지고 너무 높거든요. 그 돌계단을 좀 낮춰주셨으면 좋겠고 그 주차장을 그 교육관 바로 앞에 그 정자에 있는 데가 좀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 좀 어떻게 시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 교육관이 하루에 수강하는 인원이 한 180명에서 190명 정도 된다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주차 대수는 최고 한 75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위치가 좀 높아요, 교육관이. 그래서 걸어다니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다 차를 가지고 오시는데 요즘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주차장을 좀 다음은 10개나 15개 정도 최대한 주차장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가 사실은 가급적이면 무료 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평생교육관하고 주차장 문제는 긴밀히 협조를 해서 추진하는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새길 돌계단이 너무 높아서 불편하다 이 말씀이죠. 네, 그것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샛길이 이제 원래 다니는 길인지 여부를 한번 보고. 거기가 돌계단이 예. 되어 있어요. 올라갈 수 있도록. 예. 네,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돌계단이 높게 돼 있고 이제 나무 계단으로 넓게 돼 있는데 차라리 그 계단은 괜찮거든요. 근데 돌계단이 정말 높아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숨이 차거든요. 마지막에 딱 아주 라스트가 엄청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거기도 현장 점검 한번 시키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제가 또 직접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이나 손을,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서백입니다. 광명동 교육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동 교육장이 협소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설치를 해주신다 했는데
어느 곳으로 부지 선정은 되어 있는지 계획서에 계획서에 되어 있는지 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그 게이트홀장을 이전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그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을 좀 해달라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전하겠다고 뭐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그 담당 국장 누구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네, 고용문화환경국장 임채입니다. 방금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 구장을 좀 불편이 있어서 이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에서 우리 생활 스포츠 관련해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마 그것이 지난해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그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확답을 못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광명동 게이트볼 인구하고 또 앞으로의 그 저변 인구 확대 가능성 이런 종합적으로 따져봐가지고 꼭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또 수립을 해야겠죠. 다만 지금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도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저희들이 원래 추경하려고 계획을 딱 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재원이 너무 부족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지만 재원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방소득세가 절반으로 뚝 떨어져 버렸고요. 지방교부세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또 부동산 교부세마저도 이게 뭐 아주 많이 감소가 돼서 이번 그 추경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그 제가 공약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할 때만 해도 제가 이 재원을 파악을 해봤더니 의외로 재원이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이 재원이 없으면 어쩔까 하고 약속을 공약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작년은 참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제 공약을 지키라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도 또 여유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추경할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좀 여유가 없어서 아마 올 연말까지 가더라도 과연 이것이 회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의 흐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나 부동산 교부세 그리고 보통 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좀 영향이 있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 여부 그거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변 인구가 얼마나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앞으로의 가능성은 어쩔 건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에 불편하신 대로 지금 현재 거기서 하시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뭐 보충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님께서 질문자를 지정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십시오. 먼저 드신 분 검은 장갑 낀 분. 검은 장갑 낀 분. 다른 사람인데요. 여러분이 진짜 부산 쪽으로 한번 움직이려면 꼭 중화동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차가
여기를 거쳐서 가지 않아요. 광명동을. 근데 저 진해, 마산, 대구, 부산 그 차를 좀 여기 저 광명동에 들려서 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광명동 겁나게 불편해요. 중마동까지 나가서 택시 타고 나가야지. 또 거기 가서 술을 집에 올라오면 또 택시 타고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돈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돈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꼭 해줘야 돼요. 예,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부탁입니다. 예,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시죠. 이제 이 부분은 그 버스 회사하고 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 회사가 이쪽을 들려서 갈 수도 있는 건지 그걸 한번 타진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여기 들렀다 가면 좋지요. 다만 이제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시간과 뭐 기름값 이런 걸 아마 저 버스 회사에서는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렵게 질문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버스 회사하고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것. 네, 방금 뭐 억지로 일어나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동 영수길 17에서 살고 있는 정용포입니다. 작년도에 그 시장님의 그 대화했을 때 제가 그 주차장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청 직원분들이 오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후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다시 이 자리에서 서서 시장님의 꼭 그 주차장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곳에 그 주민들이 그 주차장이 꼭 있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 꼭 요 건의를 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신가요? 광명동 영수길 17역. 그가 중상가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그 차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요. 차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서 제가 그 차를 사고 난 걸 잡으려고 제가 필요 없는 돈을 들여서 CCTV를 달고 그랬어요. 그래도 흔들한 그 차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곳에서. 그 영수길 그쪽에 주차장이 국민주차장이 없나요?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하덕병원 후에 그거는 주차장 시설 때도 그 실질적으로 그 앞에 있는 시장님이 필요 없는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하덕병원 밑에 그 도로 중상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차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지금 저번 때 그 시장님이 대화했을 때 작년에 했을 때도 제가 그걸 이제 건의를 했어요. 지금 그 시장 그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제 보고 봤을 때 아무 말이 없어서 제가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있어서 그 시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장에 갔다 온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자, 그럼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앉으십시오. 네, 앉으십시오.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난해 10월 15일 날 저와 교통과장, 우리 교통시설팀장 과 함께 그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는데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전체적인 수요도를 판단했을 때 수요도가 좀 작고 시급성, 타당성, 경제성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좀 추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만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골목길의 주정차 관계는 서로 이웃들이 협조를 해서 한쪽 방향으로 주정차를 하는 그런 공동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해야지 자기 집이 우측이다 해서 우측에서 보고 또 상대방 좌측에서 오다 보니 차가 통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 골목길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에 대해서는 광명동에서 좀 적극 좀 홍보를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그 주차장이라는 게 또 방금 우리 안전도시국장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을 또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위치가 사실상 부적합하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현장을 가본 결과. 그래서 방금 골목길 주차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인근에 혹시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효율성 있는 곳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네, 말씀하십시오. 화장시의용소원대 연합회 회장 권명입니다. 감동시대의 따뜻한 환영의 불끈을 걸고 열심히 하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2023년 지자체 일자리 창출 공약 전국 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관광산업에서 권역별로 했을 때 선진관권을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광명도 같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망덕산에서 배활도로 보는 진라의 산업과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 태인도와 금오도의 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면은 광명과 진월의 다리가 나뉘면 그쪽도 소통할 수 있고 진월 망덕과 태인도도 소통할 수 있고 태인도와 금오도가 소통할 수 있는데 제철소와 광명은 소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오다교에 너무나 정체성이 있고 인도가 아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서 나올 수 있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진관권 그 사업에 제철소에서 우리 도천포구 도천 뉴딜 사업 그쪽으로 해서 무지개 다리처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를 좀 건설해 주시자 하는 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현재 우리 광명동에 보면은 노후 수도관을 교체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광명동의 공사 현장을 보면은 모든 아스팔트를 절개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면서 거의 다 덧씌우기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수로와 아스팔트 간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아까 우리가 도시국장께서 말씀하고 주차장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차량이 전부 소형화되고 고급화되면서 타이어가 좁아지기 때문에 모든 열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높이 해가지고 있으면 배수로 간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은 광명동에 차를 세워놓고 어르신들을 내두려고 하면은 도로 폭판에다가 세워야 된다, 차를. 그래, 이번에 우리가 더 시골 할 때는 기존에 있는 아스팔트를 좀 깎아가지고 도로 배수면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러면은 배수면을 우리가 한 70cm 됩니다. 양쪽으로 보면 1m 40이라는 거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면으로 주차를 하더라도 차 두 대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랬을 때 이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아스팔트 국회 사업을 할 때 좀 깎아내고 다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산책로는 구간이 어디를 나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제철소 개궁광장 쪽에서 도천포구 리던 산업을 보면은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수도 라인이 있습니다. 금호대교 옆에. 네. 거기서 그쪽으로 무지개다리처럼 사람들이 다 다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면은 제철소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지개다리로 올 수 있는데 금호대교로 올라가서 건너옵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도로가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광명동에 지금 앞에는 6차선을 만드는데 들어오면 이건 4차선이 돼가지고 그 어차피 빈목 현상이기 때문에 광명동을 아무리 발전시켜봤자 교통이 순환돼가고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광명동 안에만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호대교 그 다리를 만들면서 금호대교에 있는 인도를 차선으로 확보해가지고 광명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차선 하나 더 만들 수가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금호대교에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인가요? 자, 그 자리는 제가 인도교를 만들어달라고 말씀. 인도교를 한다 무지개를 옆에다가 만들어주면은 지금 금호대교 위에가 양쪽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가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차선에 하나 더 만들어주면은 광명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서 아주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지금 금호동에서 이렇게 나올 때 저 아니 그건 아닌데 광명동으로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산책로를 가가지고 다해선을 쭉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현장 가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 강경일 도의원님도 필요하다고 여기서 자꾸 저한테 말씀하셔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더 쉬우기 문제는 우리 안전도시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조금 전 시장님 그 답변 사항에 좀 보충 설명드리면요. 금호교에서 광명동 쪽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좀 지정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도로과에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지금 개설할 예정으로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 그 더 쉬우기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그 기존도로 포장 더 쉬우기 할 때는 반드시 기존도로를 절삭해서 축구 그 높이대로 맞춰서 노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금호동에서 나오면서 지금 우회전하는 그 차로가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좀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해놨거든요. 준비를 해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인도교 문제는 연결 도로 문제 그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말씀하십시오. 네. 네? 거기 말씀하십시오. 저 일동 통장 한기순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항상 저렇게 물어봐요. 우리 마을은 언제 개발되냐. 네? 도천 일동은 언제 개발되냐고 항상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언제쯤 될지. 지금 개발이라 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는 그 사무실과 마을이 어우러져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이 길도 없는 데도 있고 포장이 안 된 데가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차가 못 들어간 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언제 개발될 건지 그걸 좀 자꾸 어르신들이 여쭤보라고 그러네. 예. 우선 이제 어촌 유리를 그 선택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개발입니다, 사실은. 그거 돈 많이 들어가요. 저에게는 그것보다 저희 살고 있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어쨌든 그 도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제 그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동장하고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서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시정활동 바쁘실 것 같은데 시민들을 이용해서 저희들과 대화를 위해서 시민께서 대화장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19통 드래곤 거리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정유승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차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땅이 없어서 주차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주차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19통에는 보면 주차장이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10대를 댈 수가 있고 한 곳은 20대를 댈 수가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18동에는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현대고층 옆에는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또 이번에 상하 아파트 주변에다 또 주차장을 한다니 더욱 중요한 저희들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고, 근데 지금 10대 20개를 낼 수 있는 15통에 그 외에 땅이 없어서 아마 주차장이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제한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활용 방안으로 2층, 3층으로 철제 골재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저 현대 홈플러스나 뭐 이런 대형 마트들 보면은 2층, 3층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어떤 주차장의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방안으로서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래곤 주거리 활성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과거에 19년도에 드래곤 주거리 거리를 할 때 오셔가지고 개관식도 하고 준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드래곤 거리가 과연 현재의 모습이 과거에 19년도에 예상했던 그런 모습인지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에 지금 현재 도색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의자가 있지만 의자도 많이 망가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전남 드래곤즈를 축구단 임원들 선수들 사진이 있는데 그거 4년 동안 교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없는 선수들도 있고, 물론 그건 역사이지만은 그 역사는 축구문화교실 센터에 있는 곳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선수들 임원들로 하여금 사진을 교체하는 좀 더 현재에 맞는 방안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돔으로 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한여름에 햇빛이 비쳐도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 강원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드래곤즈 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봄의 어떤 그런 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선수들이 드래곤즈 선수들이 한번 드래곤즈 거리를 현재 선수들이 와서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팬세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해서 드래곤즈 거리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축구문화센터 활성화인데 그곳에 있는 현재는 빈 곳으로 안에 내부는 다 드론 축구장 뭐 이런 거 다 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매우 잠겨져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수요일에 지금 도자기 체험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조그만 도서실이라든가 독서실 또는 작은 음악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축구문화센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디가나 심각한데 그래도 광양만큼 공영 주차장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어딜 가나 그래도 차를 댈 수 있는 곳이 광양입니다. 광양 또한 앞으로도 주차장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거대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수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10대, 20대 되는 주차장이 과연 이제 2층, 3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는지 그것부터 검토를 한번 해갈 사업이고요. 드래곤즈 거리 활성화 문제는 사실상 이걸 갖고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무슨 돈이 나오거나 뭐 예산이 나오면 건물부터 짓고 보지 않습니까? 이 건물부터 짓고 보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 관리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에다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다 손을 벌리냐면 전부 시청에다 손을 벌리거든요. 그러면 시청에 그 인력이 어디 나서 다 거기다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광양 주변에 보면 그런 건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지을 때는 다 그냥 다 이게 해결책이 있다는 식으로 지어가지고 결국 나중에 쪼달리면 이제 시청을 옵니다. 그래서 전부 시청에다 손 벌리면서 인력 달라 예산 달라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벌일 때는 반드시 이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그 여부까지 판단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지 무조건 건물만 짓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건물 이외에 주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판단해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광명에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이 도시재생 유일 사업을 비롯했고 도시재생 인증 사업, 뭐 그다음에 이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관리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다행히 이 앞전에 제가 보니까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새로운 안을 제시해 줘서 이게 정말 좋은 안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드래곤즈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페인트가 도색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다든지 의자가 망가졌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또 뭐 드래곤즈 선수들 와서 한 번쯤 와서 식사도 좀 하고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 또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또 금호회 회장님이 또 손을 드셔서 안 시키면 아마 또 집에 가서 혼자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기경은 광명의 우리 정인아 시장이 정말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광명 동미 다 소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먼저 기존에 저희들 이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급들 주택가가 개방 화장실이 없습니다. 지금 뭔 말이냐면 요즘 저희들 젊은 사람들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 어르신들이 운동 삼아 또 그다음 유모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화장실을 쉽게 갈 수 없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가게든 집이든 전부 다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우리 광명동에 주택뿐만 아닌 상가 지역에도 또 요즘 또 어르신들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 좀 보기 좋게 개방 화장실도 좀 만들어 놓고 청결히 해보면 우리 광명 동민들이 너무나 쉽게 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어디가나 개방 화장실이 있어야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시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려서 화장실을 가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밖에 질문사항을 적는 곳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 서면으로 주시면 답변 내용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장시간 같이 해주신 우리 광명 동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광명동을 오면서 광명동에 어떠한 수식을 붙일까 그걸 고민을 하고 왔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광명동 아니면 항상 따뜻한 광명동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고 왔는데 아까 우리 서미 동장께서 기분 좋은 동네 광명동 딱 그 말하는 것을 보고 옳지 이거구나 하고 제가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드릴 때도 기분 좋은 동네 광명동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광명동을 오면 기분이 좋다. 기분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 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건승을 기원드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도의원님, 시의원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기관단체장인 여러분들 또 축제의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